네, 뉴스 라이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처음으로 다뤄볼 내용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고발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돌연 출국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귀국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이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게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원래 가기로 돼 있었고요. 그래 문의 잘 보고 왔습니다. 검찰 수사에 제가 피할 이유도 없고 또 검찰 수사에 다 응했지 않습니까? 예, 귀국하자마자 어제 이제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 그저께 일단 귀국을 했고 그리고 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오늘도 검찰 수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이 이게 검찰이 임 전 최고위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날 하필이면 이게 일본으로 갑자기 나가게 되면서 혹시나 이게 도피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었는데 결국은 예정했던 날짜에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당일날 바로 해명을 했죠. 네. 원래 일본 쪽에 예정이 돼 있었던 그 제1교민들과의 모임이 있었고 또 임 전 최고위원이 이제 일본 쪽과 굉장히 자주 왕래를 한다고 합니다. 제2의 네. 고향이라고 스스로 부를 만큼 그 지역에 이제 머무는 것도 있는 상황이었고, 네. 네, 뭐 모임은 예정돼 있지만 압수수색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예. 압수수색을 할 때 거주자인 본인이 이 수색 당시에 그 영장이 적시된 사실 이외의 다른 부분을 보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해서 참관할 권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맞추고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국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넘겼고 그래서 배편으로 일본으로 이동을 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겹쳤는데 공교롭게도, 공교롭게 예. 그 부분들이 혹시라도 뭐 좀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네네. 보신 바와 같이 뭐 귀국을 했고 예. 또 오늘 이제 3차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될지 그 쟁점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일정한 절차적 불공정성의 그 당사자가 아니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뭐 조사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청와대와 기획을 해서 예를 들면 대가로 공천을 스스로 물러나는, 바꿔 얘기하면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물러나는 이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그 송 부시장의 수첩 속에 있는 내용대로 실제로 진행이 됐는가에 관해서 네. 얼만큼 임동호 위원이 알고 있었는가부터 이제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그 내용 자체도 가만히 보게 되면 임동호 위원 입장에서 상당히 그 서운하거나 무엇인가 불만을 가질 만한 내용이 그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조사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예를 들면은 임동호는 용서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예. 이런 그 내용이라든가 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관계 차단이 필요하다. 또 임동호는 제거 대상이다.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임동호 전 의원도 상당히 그 악의적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그렇죠. 한 이런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임동호 전 의원이 그 지난번에 언론 등과 얘기했던 내용과 다소 내용이 좀 바뀐 점도 분명히 많이 바뀐 부분은 있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이 내용이 계속 그 일관될지 네. 또는 혹시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그 임동호 전 위원이 그 당에서 제명이 된 것에 대해서 재심 결정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혹시 임동호 위원의 또 이야기 자체가 또 바꿔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바꿔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런 톤을 일단은 유지하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그 수사의 폭과 범위도 상당 부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예. 따라서 오늘 어쨌든 그 참고인 그 조사의 그 핵심 그 내용 자체는 당에서 공천이 배제된 그와 같은 사연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지 또 송 부시장이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정적 제고와 관련돼서 네. 실제로 청와대와의 만남에 관련돼서 다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얼만큼 알고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그 진술 확보가 중요한 참고인 조사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임 전 최고위원의 말이 바뀐 부분은 이게 이제 경선 포기를 하는 대신에 뭔가 고위직을 제안받았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모호하게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인터뷰를 할 때는 마치 이제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가 또 그거 어떤
제안을 받았던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자리에서의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나온 얘기였을 예.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뀐 것처럼 보이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그 의혹을 보고 있는 부분들은 네. 당시에 이제 송철호 현 시장을 단수공천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전에 어떤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송철호 당시에 당내에서의 후보와 또 임동호 당시 최고위원의 그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좀 치열했다거나 어느 정도 뭐 추격한다거나 이런 정도 상황이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당시 민주당에서는 내부의 경선 과정에서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이제 송철호 당시 후보와 격차가 많이 났었던 상황이라서, 민주당 내부의 어떤 경선 규칙 내에서는 여론조사, 당내 여론조사 등이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높은 그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또 다 나머지 사람들을 배제하고 단수 공천을 할 수 있는 그 민주당 내의 그 규칙에 의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뭔가 굳이, 그러니까 뭔가 자리를 제한해 가면서까지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라고 또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봐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겠죠. 예. 자, 지금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수첩, 이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이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귀국하는 길에 이 수첩에 쓰여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악의적이다, 나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썼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였거든요. 네, 어떻게 본다면 임동호 전 의원은 어쨌든 현재 그 양가적 감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을 제거의 대상으로 삼고 또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현재 그 송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 자체가 수첩에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 자체에 대해서 네. 무엇인가 이제 그 양가적인 감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혹시 그 이번 재심 결정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네.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 내년에 출마와 관련돼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입장이 된다고 하는 경우와 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제명이 그 확정이 되고 자신은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야기와 또는 후폭풍적 발언을 우리가 또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즉 바꿔 얘기하면 그 악의적이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를 가만히 그 들어보게 되면 네.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악의적인 느낌을 갖고 있지만 예. 그래도 본인 자체는 민주당을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했고 내년에 공천에서도 무엇인가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잠재적으로 이렇게 그 보관하고 있는 것이 그 아닌가 그런 그 차원에서 그 악의적이라고 하는 그 함의점이 상당 부분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자, 지금 이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다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은 확인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검찰이 봤었을 때 송병기 부시장의 작성을 했던 어떤 제보 문건들이 결국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네. 가공을 해서 경찰청으로 넘어갔고, 그게 하명수사로 이어졌다라는 구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러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당시 울산 지역과 관련된 제보를 그 수집을 했느냐.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선거 개입 의혹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특히 이제 다른 공무원들로부터, 그러니까 당시에 정당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첩보, 제보 수준에서 들어온 것들을 정리해서 이첩한 것이고, 그게 하나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동원을 했고, 특히 이제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만 제보를 받은 게 아니라 민정비서관실의 수사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했고, 그거를 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했겠죠. 네. 뭐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전반적으로 부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번 한 번으로 백 전 끝나? 비서관은 추가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송병기 부시장 같은 경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무 위반을 그렇죠. 적용을 했거든요. 예, 예. 당시에는 송병기 부시장은 공무원이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공무원인 사람들이 개입을 했고, 거기에 대한 공범격으로 이 조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된 공무원이랑 직접적으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추가 소환 조사까지도 또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은 또 이 송철호 시장 그리고 또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송 부시장이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공범으로 또 적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피의자 신분으로서 그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이고요. 예.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그 한병도 전 정무수석도 역시 그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 네. 왜냐하면 지금 진술에 그 의하면 계속적인 불출마를 그 권유를 했을 때 네. 그 한 정무수석이 이를테면 판세 문건을 그 들여다봤더니 울산에서는 어차피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임 전 최고위원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예, 거죠. 임전 최고위원회 그와 같은 얘기를 그 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사실인가 여부가 분명히 그 확인할 필요가 그 있을 테고요. 네. 물론 그 나중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것은 그냥 술 자리에서 뭐 친구로서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그 상황을 쭉 돌이켜 봐서는 그와 같은 불출마의 권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 청와대 관련인에 대한 그 소환 조사도 상당히 그 임박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예.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 네. 이것이 하나의 연동된 관건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그 말씀하신 이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이번 그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내일 심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내일 심사에서는 송병기 부시장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되죠. 이제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면서 문건을 작성을 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평상시에 뭐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뭐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냐, 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문건의 내용들이 과연 정말로 그러니까 선거 개입을 의도할 만한 것이었느냐, 일상적인 첩보의 수준이었느냐가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른바 본인은 이제 일상적인 메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에서는 업무 수첩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 상당히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재된 내용이 정말로 글자 그대로 선거 개입을 뒷받칠 만한 증거 자료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은 뭐 일상적인 생활이라든가 메모, 뭐 생각 이런 것들까지 좀 적어놓은 것이라고 하는데 네. 그 내용이 얼마만큼이나 구체적으로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인가, 그 두 가지가 뭐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예. 영장을 결정하는 여부도 그 두 가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이례적인 거는 말씀드린 것 같이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에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결국에는 공무원이 주도하는 어떤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의 일반적인 순서로 봤다면 주범격인 어떤 공무원들, 백원호 지금 민정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직접적인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고 알려진 문무 행정관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더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 봤다고 한다면 예. 수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촉발이 됐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부터 단계를 밟아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범과 공범의 역할을 굳이 놓고 봤었을 때 송병기 부시장은 이제 주범보다는 공범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내일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영장 실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그 관련해서 얘기를 또 좀 더 연장을 해보자면은 지금 일단 내일 그 구속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송 부시장 입장에서는 이 수첩이 상당히 이제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오히려 이건 이제 일반적인 메모고 그리고 검찰의 뭐 도청과 감청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